자, 이제부터 채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색만으로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색을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낱개로 구입을 했는데, 자, 일단 물감을 여기에, 자, 여기 나무 팔레트에 좀 짜놓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짠 나무 팔레트에 이 네 가지 색을 이렇게 짜놓고 이 네 가지 색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렸던 나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칠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밝은 색을 먼저 칠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올리는 색이 너무 진하면 그 위에 점점 올려질 때 점점 더 두껍고 진하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연하게 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자, 그래 놓고 밝은 면들을 살짝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옐로우 색이 마르기 전에 그린 색들을 올려줍니다. 올려주실 때 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웃라인 부분들을 조금 더 색을 더 넣으셔도 더 좋고요. 그리고 붓을 두 자루를 준비하셔서,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가는 부분들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거나 번져가는 느낌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밝은 색 면이 많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 전체가 어두워져 버리고요. 옐로우 칠해놨던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림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힘 여백을 남겨주는 이유도 그림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주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 삼아 보시고, 자, 이 녹색 면도 잎사귀의 면도 다 똑같이 칠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붓 두 자루를 든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칠해놓고 찍어서 묘사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거나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린색 위에 블루 계열들이 올라가게 되면 더 진녹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같은 녹색을 여러 번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색을 올리셔서 색감의 풍부한 맛을 더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아까 네 가지 색 중에 울트라마린 부분들을 좀 써주고 있습니다. 부분 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자, 자연스러운 나무의 어두운 부분들을, 명암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말렸다가 나무의 가지와 기둥 부분들을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르는 동안 그 옆에 있는 버드나무를 채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옐로우와 샵그린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연하게 칠했는데 흰 부분을 좀 남겨놓으면서 칠했죠. 자, 이 위에 이제 그리실 때 살짝 좀 더 이렇게 꾸불꾸불한 느낌들이 나게끔 메꿔주시면 더 좋겠죠. 자, 수채화는 마르기 전에 칠해야 되는 부분과 마르고 난 다음에 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게 마르기 전에 칠해야 되는가? 자연스러운 물 번짐을 이용할 때, 자연스러운 번짐을 통해서 좀 효과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싶을 때, 그때는 마르기 전에 채색을 해서 자연스럽게 번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마르고 난 다음에 칠해야 되는 부분들은 경계가 좀 선명하게 나눠져야 될 때, 그리고 그림이 조금 더 분할돼서 보여져야 될 때, 색감적인 분할이 보여져야 될 때, 그때는 마르고 난 다음에 칠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덩어리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셨으면 아까 나무의 기둥 부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의 기둥은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이라는 색을 섞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5대5로 섞는 것도 좋은데 나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리시려면, 나무는 좀 브라운의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나무의 느낌을 더 살리고 싶으시면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더 비율을 더 많이 사용해서 섞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뭔가 칠했는데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좀 따로따로 노는 것 같다, 어색하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 이후에 잎을 살짝 이렇게 색감으로 덮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덮어주거나 닦아주거나. 자, 채색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닦아주는 겁니다. 닦아줄 때 티슈로 닦아주지 마시고요. 붓으로 닦아주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여자분들 화장할 때,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을 해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채색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닦아주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농담이나 색감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려면 좀 붓으로 이렇게 색감들을 덜어내거나 닦아주는 연습들을 또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나무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나무들을 그려나갈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좀 이제 익숙하죠? 밝은 색부터. 빛을 받은 부분들의 방향에 좀 밝은 색들을 좀 많이 넓게, 그리고 물을 많이 바르셔서 깔아주시고요. 나무 그리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야외 스케치를 하시거나 채색을 하실 경우에 나무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도심이든 휴양지든 나무들은 항상 꼭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느 정도 잘 표현할 수 있다, 잘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반 스케치나 풍경 드로잉의 절반 이상은 어쩌면 해결이 되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닥편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잔디를 조금 더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총 나무 그리기, 나무를 4그루를 한번 같이 심어 보셨습니다. 자, 방법은 다 비슷하죠? 이 비슷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한테 나무에 대해서 좀 나무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좀 그런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나무 그리기는 많이 심어 보실수록, 네, 나무는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심어 보실수록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나무를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진의 드로잉 라이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